이 교수의 책 읽기 41번은 시몬 베이의 영성사상인데요. 지금 일곱 번째 읽습니다. 시몬 베이의 목소리가 사막에서 외치는 선지자를 떠올리게 하고, 그쵸? 이건 되게 정확한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도 근데 영성사상을 필자가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듯한 상황인데요. 무려 100년 전에 누가 이해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친구인 시몬 베테르강 의 순서는 그렇죠. 그죠? 그 사람이 알려준 거죠. 근데 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기후재앙 이거는 나음차의 주장이에요. 현재는 기후재앙 그뭐 날씨가 미친 듯한 날씨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기후재앙의 징조인데요. 징조임에도 누구도 그 원인과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려고 노력하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만 바꾸어서 할 일이 아니고 현대적인 사회의 시대 전체를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계인 AI로 인해 대학 교육까지 군대 교육이 전부 다 쓸모없어졌는데도 대책이 마련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진짜 쓸모없어졌는데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막에서 외치는 선지자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예외적인 삶이 나온 신화, 그 시몬베유죠. 유럽 사회가 오랫동안 믿어온 합리성과 진보가 부조리한 전쟁 속에서 무너져버린 시대 상황. 이게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아니야. 히틀러가 등장하는 1930년대 얘기라니까. 그지? 1930년대. 지금 2030년이에요. 2026년이라고. 딱 10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1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할 수가 있는 시간이 100년이 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책의 일부는 지금 시몬 베이를 보듯이 있었단 말이죠. 그 대책이 뭐냐? 그냥 영성사상이죠. 영성사상이 탈근대적으로 서구적이라고. 지금도 영성사상이란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책을 봐도 어떤 선구적인 어떤 뛰어난 책을 봐도 영성사상이라는 단어를 아예 쓴 걸 못 봤어요. 근데 플라톤의 철학이 종교적 영성과 맞닿는다고 베유는 말했죠. 그죠? 플라톤의 이데아가 종교적 영성과 맞닿는다. 베유에게 올바른 종교는 뭐냐? 철학의 지성이라는 틀로 걸러된 철학으로 청소된 종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를 못할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자세히 설명하면 종교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원시 시대부터
인간이 죽음의 운명을 경험하면서 또 그것을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의식하면서 하게 되면서 다른 동물들은 죽을 때 되면요 우리 그저 반려견이나 동물 키워봐서 알겠지만 걔는 쉽게 죽어요.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냥 죽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걸 의식하죠. 하면서 종교적인 의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인돌이니 뭐 원시 거성문화, 그지? 고인돌도 거성문화 어디나 있죠. 또 남아있는 일단 그게 종교적인 의례라는 거죠. 죽는 게 그냥 그게 웃는 게 아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뭘 의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상과 다른 뭔가, 그지? 뭔가 다른, 즉,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였던 것입니다. 이 원시 시대부터 우리는 영성하라. 이게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는 애니미즘, 그지? 모랄론, 미속, 문속신앙.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런 종교는 뚜렷하게 영하고 바로 그 무당이 뭐예요? 굿할 때 신을 부르죠. 신하고 대화한단 말이죠. 무당이 신과 대화하듯, 그지? 뭐예요? 영의 세계와 영성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 교포인, 그죠? 이런 종교, 무속신앙, 그 원시 종교의, 그지? 원시 종교의 핵심 조건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조금 전에 쭉 우리가 봐온 것처럼 이 소위 인간의 종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응? 중세 이후 중세 시대를 넘어 근대 시대로 접어들면서 제도, 그지? 영성을 배제한 중세 시대 때도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그때 좀 있었는데 완전히 제도로만 남았죠. 사회, 공동체, 사회 속의 제도로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뭐가 없어졌어요? 영성이 없어졌죠. 영성 부재의 사회가 뭐예요? 이 히틀러 등 전체주의를 정치 체계를 정치 제도를 발행하게 하는 근본 원인임을 파악한 시몬 베일과 그지? 새로운 학인데 영성 종교를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이제 볼게요. 철학의 지성이라는 틀로 걸어된 철학으로 청소된 철학 얘기가 잔뜩 있죠. 그러니까 필자가 시몬 베일류의 영성 사상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종교 사상가들과 달리 철학적인 지성의 틀에서 종교를 설명하려고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종교인이 있다면 이 독자 중에 필자의 이야기를 설명을 듣는 종교인들이 있다면
불교든 기독교든지 말이에요. 자신의 종교의 가장 큰 불만이 뭐예요? 바로 시몬베일루가 봉안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즉, 철학적으로 청소된 종교가 아니라서 온갖 잡상인들이 지도자 노릇을 하면서 해당 종교를 망치고 즉 시몬베일은 뭘 알았어요? 철학적인 특이 종교, 즉 영성사상이 종교에 필요하다. 즉 뭐예요? 영성사상이 이 탈근대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단단한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선불교와 라이스트 카르트를 해통하려는 불사의 노력과 만납니다. 불자는 어떤 종교의 신자도 아닙니다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상이라고 여겨서 그 철학적으로 청소된 동서양의 영성이 통한 틀을 지정적으로 설명해내는 담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지구재앙에 인류가 대응하는 담론을 인류 전체에게 설득력 있게 구축할 수 있으면 이게 있어야 AI와 로봇의 이제 인간으로서의 가능함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 근데 이거를 시몬베일루가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없는 거죠. 지금까지 없어서 다시 내가 정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던 거 아니에요, 전부. 그지? 철학적으로 청소된 종교? 이게 뭐야? 뭔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지. 그죠? 그걸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기 있을 거예요. 시몬베일의 영성사상이 뭐예요? 이성적 추론에 의한 탈근대 영성사상 책임.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요새 영성사상가들 어떻게 해요? 불교에 좀 깨쳤다 그러는 분들 어떻게 해요? 풀리문자인데 무슨 얘기하냐? 얘기 좀 하라. 나만 알지 너는 잘 몰라. 이런 식으로 하고 사기치고 있죠. 난 그 사기라고 봐요. 아는데 왜 설명 못해? 근데 사기라고 보이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죠. 카톨릭 얘기는 또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신부님들도 목사님들 그렇고 설명이 왜 안 되는 거야? 왜 못 알아듣게 하는 거야? 신도들이 내 말을 듣고 있다면 가서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그러면 그 자신의 종교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좀 전에 한 말이 그거예요. 신성 현존에 직접 경험이 없는 대다수 대중
그거 싫어하고 만나지 못했잖아. 만난 사람 몇 명 되냐고. 대부분 없잖아요. 그지? 역사에 남을 정도로 조금이잖아. 그럼 대중들은 어떻게 영성을 하냐고.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누가? 총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왜 있어? 거기 왜 가 있냐고 도대체. 어? 승복 있고, 어? 화제복 있고. 그 창피한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완전히 전례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완전히 전례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5천 년 전, 5천 년이라고 아직 정확하게 보면 대가 5천 년이에요. 그렇죠? 농경 시대가, 농경 사회가 시작된 이래로, 어? 계속된 주인 노예 권력 관계의 공동체가 근대 시대까지 계속되었는데, 그게 모더니즘, 예술운동, 이게 언제예요? 1890, 1920이에요. 언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시몬백이 있던 시절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엘리엇이. T.S. 엘리엇이 황무지라고. 하는 등.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 그게 지금 살아온 문명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황무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려온 거야. 그 틀 딱 말 못한다니까 아무도. 근데 애 이르러, 그지? 근대 담론이 그 힘을 확실히 상실했다는, 상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5천 년 역사, 5천 년 역사 다음에 드디어 전혀 다른 밝은데 점을 모색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지금 배우가 이 글을 쓸 때. 네. 그 시험 배우가 가장 처음일 때 쓰는 거예요. 그때서야 드디어 안 거야. 우리가 완전히 전례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100년 전에 선배들이 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 상황이라면 과거에는 암묵적이었을 보편성이, 무슨 소리냐면 과거에 암묵적이었을 보편성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사랑과 봉사와 희생이라는, 그지? 이게 있어야 되잖아. 세상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 틀을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지? 하고, 그지? 하면서 행위할 필요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그 시몬 배유가 지금 말할 때까지 없었는데, 그지?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아직도 근대 가족 내부에서 뭘 말하느냐, 뭘 말할 필요가 있느냐, 가족끼리 방해하는 건데, 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을 지경이니까. 그죠? 옛날에가 아니야. 지금도 그래요. 근데 가족 내에서 그러죠. 그거 웃기는 일이 많이 벌어지죠. 말할 필요가 없는데 뭐 뻔한 거잖아. 야, 그걸 뭐 설명을 다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시몬 베드로는 이때 깨달았어요. 뭐라고? 이제는 철저히 명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전혀 다른 행위의 틀이 마련되고 그건 너무 새로운 것이니까 새로운 담론이니까 어?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당연해. 뭐가 하나도 안 당연해? 사랑이 뭔가가 안 당연하다. 응? 사랑이 무엇인지 서로 알고 있다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한국 젊은이들은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썸을 타는 거예요. 왜요? 서로 시간을 두고 담론을 명시적으로 분석하고 상호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일 축하도 하는 것입니다. 날짜를 세요, 날짜를. 왜 날짜를 세요? 이게 사랑이냐, 이제 알 도리가 없는 거야. 응? 그래서 뭐가 많아요? TV 예능에 응? 사랑에 관한 내용이 범람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패널, 응? 토론하는 연예인들이 주인공입니다. 행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명시적으로 어떤 게 사랑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토론을 토론 과정에서 새로운 사랑의 철학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 명시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야. 응? 무슨 얘기도 많아요. 이게 뭐 사랑이 뭐예요? 사랑에 관한 얘기 뭐예요? 남녀간이 아니라 가족, 그지? 온갖 종류, 온갖 종류의 사랑이죠. 친구, 그지? 가족만 있나? 친구도 나오죠. 오래된 친구, 뭐 연예인을 대표로 나오죠. 그러니까 암묵적이었던 보편성이 있었다고. 암묵적, 무슨 소리예요? 암묵적. 응? 어둡고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암묵적. 어둡고 말 안 한다는 거. 말 안 해도 알아 이거야. 그지? 근데 지금 뭐야? 명시적이에요. 명시가 뭐예요? 내용이나 뜻을 분명히 뭐뭐다 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잖아. 토론하잖아, 이게. 그치? 누가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옆에 있다가 보고 있다 뭐라 그러잖아요. 토론한단 말이에요. 왜 토론해요? 잘 모르겠으니까. 응? 아, 저 사람 지금 꼭 봐야 돼. 저건 실수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어쩌고. 별소리를 다 해요.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들도 모르모트가 된 사람들이죠. 모르모트가 된 사람들도 실험의 대상이죠. 도구죠. 자발적으로 뭐 나오려고 난리가 났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말도 안 되는지 모르고 있다고. 이게 옛날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지금도 30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을 거야, 아마. 그치? 둘이 살아가는데 왜 공개도 정도가 아니야. 사랑하기 전에 사랑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그 난리잖아. 그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보편성이 언어와 삶의 모든 방식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편성이라는 거는 묵시적이어야, 암묵적이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원래는. 그지? 예? 보편적인 것. 보편적이란 말은, 보편적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한자 말이죠. 뭐 이렇게 써요? 보편적. 두루 널리 미치거나 해당되는 것. 두루 널리 미치거나 해당되는 것. 어? 이게 보편적인 것이에요. 보편적인 것. 두루 널리 미치거나 해당되는 것. 그것. 그것이 만약 이게 라는 사전적인 해석이 적용된다면 뭐 해야 돼요? 일부러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보편적인 것을 봐요? 언어와 삶의 모든 방식을 지배해야 된다 했죠.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보편적이 어땠다는 소리예요. 이는 기존의 보편적인 것이 전부 다 무효와 괴롭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사랑이나 응? 국가나 그거들 모든 것에 보편적인 전제가 무너져 버렸고 응? 아직 전부 다 이런 난경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환기입니다. 그런데 이 혁명적인 전환기가 지금 100년째입니다. 무슨 지 아시겠어요? 100년째라고 알게 됩니다. 혁명적인 전환기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합니다. 전환은 더 빨랐는지 모르지만 이건 진짜 바뀌어야 되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는 100년째라고 100년째. 그러니까 이때 보편성은 뭐예요? 그러므로 시몬 베이로가 말하는 언어와 삶의 모든 방식을 지배해야 한다는 보편성은 뭐예요? 살근대적인 보편성입니다. 문제는 시몬 베이로가 이렇게 전망했지만 여전히 조금도 보편적이지 않다는 게 예,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응? 그치?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모든 지금 우리가 대책 없어 보이는 이런 새로운 보편성이 마련되어 있다면 난경, 그 대책 없어 보이는 사건들의 해결책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응? 없으니까 없는 게 바로 그러니까 화를 주고 원망하면 안 돼요. 이미 있었다고. 근데 지금도 이거를 해결한다고 지금도 내가 떠들고 있죠. 사실은 누구도 생각도 안 하고 있죠. 보세요. 오늘날엔 성인이라는 것 또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숙제가 성인이겠을까? 성인이라는 것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뒤에 현 시대가 요구하는 성스러움, 어떤 새로운 성스러움이 필요하며 이 또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시몬 베일은 읽을 때마다 놀라워요. 성인이라는 건 세인트, 성인은 그지? 성스러운 사람,
이죠. 을 말합니다. 성스러운 사람은 뭐예요? 아까 그 있었나 위에? 신성의 현존. 그러니까 신성의 현존을 경험한 사람. 쉽게 말하면 시몬 베우처럼 나 어, 마더 테레사처럼 신의 은총을 직접 받을 사람. 이게 성인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 성인들은 어때요? 엄청나죠. 그래갖고 순례가죠. 가톨릭 교도들은 가톨릭 교도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은 순례, 그지? 성지순례, 순례를 인생의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 어디를 가는 거 어디? 바로 이 성인들, 그지? 들은 뭐 하냐면 성인들과 관련된 장소를 응? 그 예수님이나 뭐 그 예루살렘 같은데 뭐 그런 데 가긴 하지만 대부분 그거는 한 군데잖아. 근데 몇 군데 안 되잖아. 근데 성인들은 많죠. 성지순례를 한단 말이지. 불교에서 그 하죠. 성지순례. 그러니까 한국의 불교에서 성지순례 해요. 응? 불교도 그래고 저를 찾아 그 성지순례 뭐 30번 몇 군데인가 하더라고요. 시몬 베요가 말한 건 좀 달라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엔 성인이라는 것 또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되게 이상한 말이죠. 성인은 엄청 하잖아. 그 더 긴 게 문제로 시몬 베요가 거의 성인이죠. 성자요. 아이러니한 거는 시몬 베요가 성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인이라는 것 또한 전혀 의미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성인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현 시대가 요구하는 지금 시대, 즉, 현 시대. 그렇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100년 뒤에도 안 오는, 안 온 밝은 시대죠. 에는 뭐가 필요해요? 성스러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어떤 새로운 성스러움, 어떤 새로운 성스러움. 근데 이건 뭐예요? 전례가 없는 거죠. 응? 이 또한 전례가 없는 어떤 새로운 성스러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성인은 필요 없고 성인이 아니라 성스러움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정확한 밝은 시대를 위한 진단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성인은 어떤 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영웅이나 주인공 같은 사람이시 성스러운 세이크 리드이스 즉 성인 같은 특징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무슨 뭐죠? 그것도 보편화된 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즉 뭐예요?
살근대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명령이라는 응? 이게 내가 왜 놀랍다 그러냐면요. 홍대 이후에 너무나도 정확한 진단과 예언, 예를 들어 기후재앙을 극복하는 거의 유일한 길은 인류가 영성을 그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왜요? 물질중심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되는 한 기후재앙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곧 인류가 멸망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그러니까 비공간적이고 비시간적인 영적인 영성의 영성 중심주의 밝은 대시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한다면 뭐예요? 경제적, 물질적 번영과 발전이 그지? 인류 공동체의 핵심 덕목이 저는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거 어떻게 돼요? 이러면 해결되겠지. 응?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게 이상한 것 같으면 생각해보세요. 자요. 한국도 어느 정도 선진국입니다. 인류 70억 중에서 선진국 인구는 아마도 2, 3억, 3, 4억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 인류가 전부 한국인처럼 아파트에, 자동차에, 에어컨을 달고, 달고, 싶어 한다면, 그리고 이런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지려면, 한국 자원의 10배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구가 10개 있어야 돼요. 미니멈. 대강 10개라는 얘기가 들었어요, 어디서. 더 될지도 모르죠.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선진국 사람들이 당신들의 생활 수준을 자발적으로 낮추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면 영성의 시대로 혁명적으로 변하는 모습. 응? 그지? 우리는 완전히 전례 없는 시대, 즉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대 시대인 과거엔 암묵적, 그지? 자기 의사를 밖으로 나타내지 아니함, 이었을 보편성, 즉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보편적 관습과 진리가, 그지? 기후재앙 등 인류 멸종을 위협해서 신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탈근대 시대를 위한 언어와 삶의 모든 방식을 지배해야 하는 새로운 보편적 관습과 진리의 체계,
어떻게 돼야 돼? 이게 그냥 모호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철저히 명시적이어야 된다. 응? 철저히.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세상이야. 꽝 못을 박듯이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시몬 배우가 오늘날 성인이라는 것은 또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강조하는 건 마더 테레사처럼 극소수의 여의 사례만으로는 불충분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어요, 이제. 팔근대 시대의 현 시대가 요구하는 성스러움, 어떤 새로운 성스러움이 필요하다는데 이 새로운 성스러움이라는 게 뭐냐? 근대 사회에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이며 혁명적으로 변하는 이런 흐름이죠. 그 흐름이 어떤 성스러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형태의 성스러움이라는 게 뭐냐? 어떤 용서스미며 발명입니다. 술도 그러는 거죠. 그 기존에 있던 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그것은 만물이 조화를 이루며 제자리에 머물도록 하면서 인간의 운명과 우주에 대해 열어 보이는 새로운 계시와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만물이 조화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예? 지금은 구조화 상태. 엉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응? 지금은 부조화 상태인. 근데 이걸 이제 지금은 그때 시몬 베일 시대죠. 아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근대 시대까지. 부조화 상태인. 만물이 조화를 이루며 제자리에 머물도록 하면서 그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야. 엉망진창이라는 소리예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열어 보이는 새로운 계시. 이게 뭐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그래서 인간의 운명과 우주 뭐 이런 식으로 그 말했죠. 인간의 우주와 운명과 우주에 대해 열어보이는 이거 무슨 뻥이가 싶지만 뻥이 아니에요. 그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전혀 뻥이 아니라고. 왜냐? 영적인 차원에서 드러나야 되니까. 응? 그럼 우주 얘기를 하는데 우주 얘기를 왜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이게 영적 차원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상한 말을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시몬 베일의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갑자기 우주 얘기를 왜 하고 인간의 운명 얘기를 왜 하고 그러실 거예요. 지금까지 두터운 먼지에 가려져 있던 상당량의 진실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진짜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진실은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가려져 있었어?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그지? 지금까지는 물질 중심주의적으로 바라보기. 응? 그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과 진실이 없었던 게 아니라 물질 중심주의적으로 바라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현재도 필자의 이 설명을 듣고 깨닫는다면 세상이 전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 응? 뭘 알아내요? 진정한 꼭 저거 같아요. 이단 아니 교주 같은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교주 아니에요. 응? 진정한 진실과 아름다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가 단언하건대 세상에서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워요. 세상에서 성공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뒤에 써 있어요. 아리키메데스가 기계화학과 물리학을 발명하는 데 발휘한 천재성. 아리키메데스가 뭐예요? 목욕탕 속에 있다가, 그지? 목욕탕 물이 이렇게 목욕탕 들어갔는데 목욕탕에서 나체로 튀어나온 뒤 달려간 사람이죠?
목욕탕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뭐예요? 물의 비중이라는 물리학적 원리를 발견하는 이 근대 물리학이라고 우리가 뭐 얘기하는 그 물리학이 이 사람부터 시작한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왔더니 물을 가득 채웠으니까 가득 채웠는데 목욕탕에 들어가 물이 넘쳤단 말이죠. 새가 쫙 넘친 거잖아. 이게 뭐야? 그럼 깨달은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무게라는 거잖아. 응? 그게 바로 기계학과 물리학이라고. 이 천재성은 무슨 천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응? 근대 시대까지 근대의 기계 문명에 이르기까지 어디까지 발전했어, 이게? 응? 기계 문명이 어디까지 발전했어? AI와 로봇들. 이 아르키메데스부터 시작한 근대가 2000년 전이죠. 그치? 2000년 넘게 발전한 게 이거예요. 응? 근데 그게 뭐라고 써있어? 더한 천재성이라고 써요. 더한 천재성. 응? 무슨 소리냐면, 근대 영적 깨달음은 이걸 가지면, 물질적으로 설명해 줄게. 이걸 가지면 기존의 근대적인 현재들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지성을 가지게 되는 게 무슨 소리냐면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인다니까. 그 사람들 저 땅 밑에서 놀고 있다고 아르키메데스하고 같이. 근데 이걸 깨달으면 더한 천재성. 무슨 소리냐면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새로운 성스러움은 더 한층 비범한 발명품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새로운 성스러움은 뭐예요? 짧은데 영성 사상에서 비롯하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음 시작인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성스러움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뭐야? 물질적 현실 세계에서 발현되는 훨씬 더 비범한 발명품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원이 되면 회사에서 일을 더 잘한다니까. 그것도 그냥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필자가 말하는 밝은 시대의 새로운 귀족 대중 즉 리더. 왜요? 왜요? 이 사람들은 AI와 로봇을 노예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AI와 로봇의 노예가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AI 로봇이 자기 노예인 거예요. 그런 말 하죠? 지금 그 최근에 오늘 신문에 리니지 그 게임 회사 대표가 혼자서 게임을 발명했다는 응? 기사가 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직원이 한 명도 안 필요한 거야. 직원이. 응? 갖고 노는 거죠. 걔하고. 응? 세상이 보여야 돼요. 보여요, 세상이?
근대 시대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성스러움이라는 거는 그냥 그 전에, 예를 들면 그 이전 시대, 그 이전 시대의 성인의 성스러움이 개인적인 것이었을 뿐이었다는. 그래서 예수도 십자가의 형을 받았지만, 응?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혼자 영성을 가지면 못 있었어요. 마녀사냥도 있었잖아. 응? 마녀사냥도 있었고, 그러니까 조금 영성이 같은 막 때려 죽이는 거야. 이거는 1960년대까지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몇 년 안 됐어요, 없어진 지.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떠냐? 지금 시대는 어떤 용서스님의 발명. 웃기는 얘기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엔 죽었다고, 형들은 갖고 있다고, 다르잖아, 뭔가. 그러니까 딱 때려 돌로 쳐 죽이고 그랬다니까. 마녀사냥에서 나쁜 짓에서 죽인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난 사람에서 죽인 거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발명을 한다니까? 흑사병이 놔두는 도시의 의사가 필요하듯이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천재성을 가진 성인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은 죽일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없으면 큰일 나는데? 응? 흑사병이 놔두는 도시의 의사가 안 필요해요? 그 의사 때문에 겨우 살겠죠? 그런 천재성을 가진 성인이 필요하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대시대까지는 뭐만 있었어? 지금까지 근대시대까지는 천재가 필요했다면, 대단했다면, 이제는 천재성을 가진 성인이 필요한 건데, 응? 천재성을 가진 성인이 얼마나 드물겠어요. 그지?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는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영성시대에 필요한 천재성을 가진 성인은 까미의 페스트에서처럼 흑사병이 나도는 도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용적 지식을 가진 의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성자는 실용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 실용적인 지식이 있었으면 예수님 죽이지 못했겠죠? 그지? 마녀사냥도 못했겠죠?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어때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용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아까 얘기한 리니지 대표. 혼자서 게임 발명한다니까. 혼자서 회사 운영해야 되는데 이 사람밖에 안 필요한 거죠. 이 사람밖에. 게임에서 해야 되는 몇백 명씩은 뭐예요, 그러면? 오늘은 엉성한 게임 만들었겠지만 금방 어떻게 했어요? 금방 진짜 혼자하겠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용적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말 그대로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용적 지식을 가진 의사. 어마어마한 능력이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불로 능력의 차원의 혁명적 변환 상황이라서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청년층이 크게 전 세계적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누구 잘못이야? 암시대 잘못이죠.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일까요? 100년 전부터 정보가 있었는데 계속 무시해온 기성세대에게 청년층은 공산주의 혁명에서처럼 전 세계에 단결하여
응? 반성을 요구해요. 아직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청년층이. 이제는 100년 전에 요구했는데 왜 아무도 안 한 거야? 절대적으로 필요한 치료는 지금 어디서 찾냐고. 이런 건 안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청년층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층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릴 때 알게 뭐야? 어? 우리가 불안에 휘달리지 마시고 뭐예요? 밝은데 영성시대의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해요. 응? 시달리지 말라고. 잘못 없어요. 잘못 없어. 응? 이게 100년 전에 말한 사람 얘기잖아. 그때 이 사람만 했어요? 모더니즘 예술가 됐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다고. 끊임없이. 이성중심주의 근대 과학의 원천이랄 수 있는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가 기하학과 물리학을 발명하는 데 발휘한 천재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보다 더한 천재성이 필요하다. 더한 천재성. 더 천재인데 더한 천재성.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천재성보다 더한 천재성. 무슨 농담하는 거 같죠? 그지? 진짜란 말이죠. 왜 그래? 8군대 시대에는 그냥 천재성이 아니죠. 뭐야? 천재성은 이제 성인이 요구되는. 왜 성인이 요구돼요? 영성사상을 갖춘 천재성. 그치? 즉, 영성사상으로 주장. 영성사상으로 보장한 천재성입니다. 지금까지 이건 없었죠. 그러니까 혁명적으로 바뀐 8근대 시대를 위한 기계학과 물리학. 기계학과 물리학이 없어지란 소리 아니에요? 기계학과 물리학. 이게 뭐야? 지금 AI가 로봇이잖아. 그치? AI 로봇이잖아. 응? 응? 바뀌었지.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지. 나는 이런 공부를 나도 이걸 예측한 건 아니에요. 틀림없이 바뀔 거라고 알았지. 뭐가 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눈에 보이죠. 더 한층 비범한 발명품이 됐단 말이죠. 그치? 그건 왜 그래요? 영성, 즉 새로운 성스러움으로 지금까지 두 톤 먼저 가려져 있던 상당량의 진실과 아름다움이 드러내 보이는 새로운 계시의 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I와 로봇이 무서운 거는 이렇게 발현됐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늘 뚝 떨어진 이상한 거잖아. 초자연적이고 초현실적인 거잖아. 그 무섭지 당연히 초현실적인 여기가 안 무서우면 뭐가 무섭냐고. 그치? 그런데 영성 즉 새로운 성스러움으로 상당량의 진실과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는 새로운 계시의 발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대처할 수 있으면 그치? 이런 담론 근데 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지? 뭐가 비슷하냐면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기계 파괴 운동을 했던 19세기 산업혁명 직후 노동자들 같은 절망적인 마음가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뭘 드셔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눈앞에 딱 기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기계 때문에 자기들이 쫓겨나는 게 너무 뻔하잖아. 지금 누구랑 비슷해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현대자동차 근로자 생각해보세요. 1년 전만 해도 연봉 1억의 현대자동차 현장 근로자들이 꿈의 직업이라고. 알지. 지금은 곧 로봇에, 그러니까 현대 그룹이 세계적인 로봇 제조 회사이니까 어떻게 돼요? 로봇에 의해 미국 공장처럼 로봇에 의해 그지? 임명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히 1억 월급 준다고 현장에서 공장에 일하는 1억 받아. 와, 거기 가야지. 그리고 받은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망했죠? 뭐, 대본하든 무슨 하든 3년? 길면 3년이겠죠? 10년?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상해봐요. 그 10년은 말도 안 되죠? 10년은 무슨, 건 어린,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지?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우주를 볼 수 있다는, 대할 수 있다는, 이게 8근대 혁명은 이 프랑스 혁명, 근대 혁명도 있었어요. 근대 혁명 등의 근대 혁명과 어떻게 돼요?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즉 혁명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찰성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건 상상도 못했던 혁명이라고. 왜냐하면 이 근대 혁명, 근대적인 근대 시대까지 혁명이 있었다고. 그지? 그거를 시몬 배우가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바로 이게 현 집권 여당 세력의 항상 생각을 아니, 응? 그 사람들은 노동운동했던 사람들이죠. 지금 어때? 지금 전혀 다른 세상이 왔는데 대처하기가 참 어려워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야당은 더 그게 바로 착각하지도 못하는 거죠. 뭔지도 모르니까. 누가 어느 그 여당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즉 전 세계 근대 지식인들 정부의 상황. 그래서 누구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응? 유명한 대학교도 유명한 사단가들 응? 엄청난 행치가 다오는지 왜냐하면 근대 우리 근대 시대까지의 한국과 전혀 다른 이런 그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너무나 정확해요. 혁명이라는 지속적 환상이 있다는 거. 혁명적으로 바꾸면 되겠지. 근데 이것도 못하죠, 대부분은. 문제는 뭐냐? 대부분은 바보같이 이것도 못해요. 어때요? 대부분은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이나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의
그치이기 때문에 혁명을 이란 말을 하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혁명이라는 단어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혁명을 해도 안 되는데 근데 그 혁명이 뭐다? 환상이라는 거야. 해만 소없다는 거야. 일것 보통 뭐예요? 개선, 개혁 이렇게 얘기해요. 맨날 내가 했죠. 이노베이션, 리포메이션, 개혁한 교육 개혁 이 정도지. 혁명이라는 말도 안 해요. 교육혁명. 유행했으면 있죠. 신문에 실어주지도 않아. 그지? 언론에 아무도 안 해요. 교수도 아무 소리도 안 한다고. 근데 그 혁명조차 엉터리라는 거야. 왜?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정확하게 표현해요. 만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폭력에 가담하지 않는 희생자들이 힘을 주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혁명의 피해자들이죠. 응?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피해자들. 예를 들어 띠식민 집의 국민들 등 이 그러니까 야 니들 참 고생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피식민 집의 국민들 등 있잖아. 그치? 그 당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페미니스트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어?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 이런 어? 와 여성의 권리 그지? 여성의 권리 회복 그지? 어? 그 사람 그 사람 이기면 잘 되겠지 그 생각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리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지? 니들 당했으니까 이제 그 당한 사람이 다시 올라오면 올바르게 사용할 거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어때요? 하지만 영혼이 성성에 가까이 이런 사람들, 요거 중요한 말이에요. 을 제외하고는 힘은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도 더럽힙니다. 바뀌어봐야 어떻게? 소용이 없다는 거야. 말짱 꽝이라는 거야. 여성의 권리를 회복을 주장해 페미니스트들이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니네가 다 세상을 지배해봐. 그놈이 그놈이에요. 뭐 그런다. 뭐 정치가들 여성들한테 뭐 권리를 더 많이 할당해라. 여성들을 계속 높이죠. 그래서 여성의 수상도 나오고 뭐 그러죠. 칼자루가 어떻게 해요? 칼자루에 있는 악이 칼끝으로 옮겨갈 뿐이다. 똑같다는 거야. 왜냐? 피해자들은 지위가 바뀌어 꼭대기 어려면 변화에 취하게 되고 가해자가 행했던 것과 똑같은 악을 혹은 그 이상의 악을 그러니까 강한 게 있으니까 더 날리펴 더 날리펴요. 그러다가 곧 그 힘을 빼앗깁니다. 이런 간단한 권력 전복의 논리를 음, 논리가 정당하다는 담론을 바탕으로 는 예술이나 문학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전부 다 한강 사로잡힌 예술. 놀라운 얘기예요. 불쌍하니까 그지? 그 사람들 너무 억울하잖아. 불쌍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때요? 똑같다는 거야. 더 한다는 거야. 혹은 그 이상의 악을 하는 여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성성 가까이 이런 사람들. 성성이 거룩한 분들.
응? 뭐 아니면 완전 꽝이야? 영성을 모르면 완전 꽝이라는 거야. 아무리 난리 피고 노력하고 뭐 전쟁하고 뭐 뒤집어 엎고 별걸 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벌어졌어요. 이런 담론이 한국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어디요?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혁명, 윤석열 친일 쿠데타를 무너뜨린 만해명 이런 이런 거룩한 분성, 성스러움을 보여준 거예요. 무슨 성스러움? 전혀 다른 영성을 보여준 거죠. 아직도 촛불혁명이 왜 촛불혁명 분석한 사람이 아직도 없어요. 정치학자 중에. 분석하면 아마 새로운 정치학 이론이 되겠죠. 지금 윤석열 친위 쿠데타나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혁명이나 어떻게 해서 됐는지를 뭐 영상으로는 영화로 다큐멘터리는 몇 개 나왔는데 이론적으로 설명한 게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이걸 모르니까. 왜 그 사람들이 영원히 성성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면 세계적인 정치 담론이 될 가능성, 정치학 담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말로 새로운 세금의 정치성의 담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뭐랄까, 현재 가설이 관계를 내용이나 이미 분석해 두었습니다. 이걸 읽고, 신문배학 그걸 읽고, 요 구조를 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왜냐하면 4.19 혁명 있죠. 한국의 4.19 혁명. 정권을 바꿨죠. 프랑스의 68 혁명. 정권을 바꿨죠. 미국의 월남전 반대운동. 이게 다 1960년대 탈군대 혁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어요?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반동으로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득세하면서 응? 그 이전에 지금 진행되었던 복지국가 이론이 붕괴돼요. 그래서 지금은 경쟁력이 유일한 삶의 길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전에 복지국가 이론이 있었어요. 공산주의하고 대응해서 자본주의도 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공산주의와 대응해서 수정자본주의 방식으로 복지국가 이론이 있었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게 우리나라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의료보험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남아있었다고. 근데 그것조차 다 붕괴돼 버렸어요. 실패해서. 이거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수주의자들이 또 나오면 큰일 나겠다. 이 혁명, 이거 무슨 무시무시한 혁명이네. 이걸 알게 돼갖고, 그걸 부시는데 전력을 다해서 미국에서 완전히 붕괴돼 버렸어요. 그전에는
수종자본주의 복지국가. 이거 진짜 역사책 보면 있어요. 지금 아무도 모를 텐데. 왜 실패했냐? 딱 이거예요. 만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희생들이 힘을 주게 되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정권을 바꾼 거야.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 더 망한 거야. 근대 혁명이라는 지속적 환상에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유일하게 프랑스 68혁명의 지도자들은 학생 친구들. 사상적인 한계를 자각하고 도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바로 미셸 푸포, 자크 데리다 등 살균된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세계 철학을 그래서 프랑스가 살균된 철학의 선구자가 되어 응? 다른 데는 다 도서관에 안 갔어요. 한국에서도 안 갔어. 한국에서도 가자고 얘기했는데 안 갔어요. 프랑스에서만 갔어요. 프랑스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이런 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뚜렷하잖아. 안 되는 줄 알았잖아. 딱 보이잖아. 그때 알았다고 벌써. 실패했잖아. 실패했으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도서관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이걸 제대로 하는 기회가. 근데 이 폭력혁명에서는 이 폭력혁명이죠. 그러니까 왜 폭력혁명이 돼요? 이분법에 기반한, 그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즉 근대적인 논리, 사계, 시 응? 대립만을 생각합니다. 대립만 생각하니까 척박하게 생각하니까 폭력혁명이죠.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으로 성공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지가 밖에 독대에 오르면 변호에 취하게 되고 가해자 행위가 똑같은 그 상황 행위가 뺏기는 거죠. 그거 뭐밖에 없어? 영원히 성성 가까이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힘은 가해자 피해자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더럽힌다고 시작하듯이 이게 뭐야? 탈근대 영성혁명의 목표를 할 수 있을 새로운 성스러움에서 나온 거룩한 품성인 성성 가까이 이런 영성의 사람만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폭력혁명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드는 길밖에 없어요. 그지? 그래서 이런 성성 가까이에 이런 영성의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그 팔근대 영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 음? 그래서 필자가 이걸 하는 거예요. 별로 이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뀌었어요. 세상은 바뀌고 세상은 바뀌었는데 단지 지도자들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걸 촛불혁명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만 그래요? 등 아주 많은 사례들이 많아요. 아주 많이 그러니까 왜 그 촛불 들고 아줌마들 왔다 갔다 했는데 대통령이 왜 나가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나갔어요? 지지율이
단단히도 떨어졌거든. 4%인가. 여러 데서 아무도 안 믿는 거야. 뭐,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응? 내가 광화문에 한번 나가봤었는데, 유모차 끌고 온 아줌마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유모차 끈 아줌마들이 대통령을 추천한 거예요. 폭력혁명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톡 건들면 넘어지는 거야. 톡 건들면. 톡 건들면 넘어지는데 문제는 뭐야? 이런 믿음이 부족해서 푸틴과 트럼프가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핵전쟁 발발 이전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핵전쟁 위험이 있다고. 톡 건드리면 무너지는데 왜 안 하지? 그죠? 톡 건드리면 무너지는데, 응? 핵이 떨어지면 모스크바가 없어진다고 지구상에서. 뉴욕이 없어지고. 꼭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대 문명이 붕괴된 이후에는 둘 중 하나다. 이 현대 문명은 현대라는 단어는 틀렸어요. 현대는 이게 여기 내 썼는데 한국 문화사가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모던을 대부분 현대라고 번역해요. 그러나 모던은 중세 왕권 중심의 전근대 시대에서 벗어난 시대인 근대를 말해요. 현대라는 영어 단어는 없어요. 현대는 당대라는 개념과 전혀 달라서 영어로 번역할 수 없으며 한국 문학의 시대 구분을 위한 독특한 용어예요. 세계에 없는 단어야.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나 영국의 낭만주의 등 근대 문화를 모델로 해야 되죠. 우리 최초에. 그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작할 때 문화 발현기가 1920년, 30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 문학이 막 생기는데 그때 뭐가 더 보였어? 좀 더 세련돼 보이는 근대 문명의 회의를 표현하는 모던 예술운동의 대표시는 T.S. eliot의 황무지, 아방가르드 문학. 이 세계말 예술 사도에 경도됐다고. 그리고 황무지가 우리나라에요. 엘리오트 황무지가 1930년에 번역됐어요. 어디어가 아니고. 우리는 이게 일본에도 그랬어요.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 그랬으니까. 우리 일본에도 또 왔으니까. 그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근대 문학과 다른 성격의 모더니즘 계통의 탈근대 문학을 뭐라고 불러요? 현대 문학이라고 지칭하며 구별한 거야. 근대 문학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도 좀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대 문학과 탈근대 문학, 현대 문학의 병존. 둘이 같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게 케이팝 등 한류, 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 문학의 특징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쪽에 다 섞여 있으니까. 이거를 이 증거가 있어요. 이 주장의 증거는 필자, 이 필자 주장의 증거는 그동안에서 근현대 문학이라는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문학계에서도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문학인지 현대문학인지 근대문학사인지 현대문학사인지 근대사인지 현대사인지 구별이 잘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막 떠드니까 한숨씩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지? 조선시대 이후 근대사인지 현대사인지 소위 전문가들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황할 거예요. 근데 알긴 알아요.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어쨌든
이게 여기 근대가 현대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 근대죠? 요 단어 틀렸다는 거예요. 근대 문명이 붕괴된 이후에는 둘 중에 하나다. 붕괴된 이후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팔근대 시대는 그런 뜻이죠. 팔근대 시대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이것도 쉬운 배우 엄청나게 놀라운 사람이에요. 고대 문명이 그럴듯이 멸망하기 혹은 중심을 잃은 세계에 적응하기. 멸망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까 멸망을 얘기 자꾸 하잖아. 이집트가 우리 지금 인류 피라미드 지금 요새 못 만들어요. 엄청난 지배였다고. 그것도 만 년 전 얘기잖아. 지금 보면 잘날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멸망한다? 알 수 없어요. 근데 멸망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을 잃은 세계에 적응해야겠죠. 응? 우리는 중심을 이루는 힘을 깨뜨릴 게 아니라 폭력을 내가 쓰지 말라고 그랬죠. 왜 쓰지 말아요?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눈송이처럼 불어나 파국적 재난을 맞이하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무너져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촛불혁명에서 한국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응? 톡 치면 넘어졌잖아. 톡 치면 유모차 끄는 아주머니가 구호를 외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무지무지 정확하죠? 우리 시대는 내적인 위계를 파괴했다. 어떤 내적인 위계? 근대 시대까지. 그지? 내적인 그 위계 질서를. 그지? 대통령이 오고 요새 무섭잖아. 그지? 미국 사람들만 이 트럼프를 위대한 대통령으로 생각하더라고. 위계 질서가 입에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무너지고 있어.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조악한 형상에 불과한 사회적 위계를 남겨두게 된 거야. 뭐라고 똑같아요, 이거는. 응? 그런데 어떻게, 뭐야? 엘리엇이 황무지라고 비판하는 거죠. 응? 서구 문명이 서구 유럽 문명을 황무지라고 진단한 거죠. 니들은 황무지야 라고 진단한 것처럼 똑같은 시대죠, 거의. 조악한 형상에 불과한 사회적 위계가 벌써 1930년대에 결정됐는데 100년이나 지금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 푸틴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설치는 거지. 망할 대로 망한 거죠. 그대가 인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시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비극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 인간은 뭐예요? 근대적인. 인간이 탄생한 게 근대 시대부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 근대 시대 탄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시대, 그죠? 그러니까 근대 시대가 끝난 거죠. 더 중요한 말이죠. 뒤에 뭐가 있어요?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날 수는 없으리라. 놀라운 말이에요. 이게 필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울과 불안에 시달릴 시대가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인로의 권력관계, 정치하게 시달렸다면 이제는 정말로 자유와 해방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새시대 건설에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희망찬 시대인데도
기성세대의 두려움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기성세대야, 그렇겠지. 잘난 척하고 주인 노예 노릇하. 그러니까 누구예요? 주인, 자격 없이 주인 노릇을 해오던 그거예요. 정치인이나 그런 것처럼. 응? 자격 없이 주인 노릇을 해오던 기성세대 걔네들은 두렵겠지. 그러니까 그 난리를 피는 거야. 뻥 싸고 헛소리하고 그러는 거야. 총 쏘고 미사일 쏘고. 조금 있으면 다 쏘겠죠? 다 쏘면 이제 무기도 없겠죠? 만드는 데는 1년 걸리고 쏘는 데는 1시간이면 되죠. 미사일, 핵무기 쇠빼로는 다 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전군대와 구변대는 군대 개념, 조금전에 군대 개념 얘기를 했었는데 앞에서 설명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는 데리다가 조건 없는 대학에서 강조하듯이 대학의 인문학이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혁명 적전환에서 선구적이었듯이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전환에서도 선봉해서야 한단 말이에요. 기후재앙 같은 걸 보면 분명히 근대 문명은 붕괴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대 문화의 내적 위계가 파괴됐어요. 그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요새 보세요. 그냥 한심한 사람이죠. 위계가 끝나버렸잖아요. 여러분들과 동시 없어졌잖아요. 뉴스도 안 나오죠, 거의. 조악한 현상에 불과한 사회적 위계만 남아있는 난경 상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어요. 대통령마다 다 감옥 자살하거나 쫓겨나죠. 난 그게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우린 이게 되는 거야. 한국에 그래서 현재 대통령이 지금처럼 유명한 맞으면 한국처럼 한국이 국장이 희망입니다. 그러면 문제적인 위계가 하게 있음을 잘 느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일 때는 그냥 봐주지만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는 거를 바로 알게 해주는 거죠. 탈근대혁명은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 뭐 우리가 뭐 폭력적으로 어떻게 한 건 아니죠. 근대혁명하고 달리 인문법 세계관을 바탕으로 폭력적 집단 행위를 통해 중심을 모으는 힘을 깨뜨릴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근대적인 나라들이고 근대 초기에 있는 나라들 그렇죠. 그런 나라들은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발전의 단계에서 전근대적인 거나 근대 초기 단계의 국가들에서는 이런 폭력적 대입이 김중에 의해서 구현하는데 나중에 그걸 앞으로 급속도로 하는 현상이 그리고 이걸 보기는 이제 그게 이제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살고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없어질 거예요. 깨를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 기후재앙처럼 근대 문명이 가만히 두어도 눈송이처럼 불어나 파국적인 재난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하라고? 차라리
탈근대 시대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대학교 때 내 친구들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학생운동을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시몬 베일은 이 시대 청년층에 다음과 직구합니다. 그대가 인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시대보다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날 수는 없으리라. 놀라운 얘기예요. 그지? 인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시대. 그러면 안 됐다 말해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말해?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날 수는 없으리라. 엄청난 해안을 갖고 있어요. 이게 100년 전이, 지금도 이 말하면, 내가 지금 이런 말하면 지금도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시몬베일은 100년 전이에요.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가끔 있어요. 인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시대는 뭐예요? 탈근의 시대라고. 응? 그리고 영성주의 시대라고.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나은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필자가 한국 청년 중에 이생망, 이번 생에 망했다는 절망적 사고방식에 질색하는 이유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벤처로 하루아침에 전 세계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있잖아. 새로운 시대, 자기 삶을 재창조하는 인간의 위대함을 발휘할 탈근대 시대의 비전. 이게 필요하겠죠? 그것도 시몬베이가 말했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로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위대함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재창조한다는 데 있다. 주어진 것을 재창조하기. 주어진 것을 재창조하지. 무슨 소리예요? 살균대 시대, 살균대 담론은 군대 담론을 하면서도 월, 월, 해야. 그지? 이게 주어진 것이 군대 담론이잖아? 그걸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재창조하는 거야. 지금까지 노력한 게 없어. 헛된 짓이 아니야. 헛된 짓이 아니라고. 응?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것까지도 다시 만들어내기. 그 고통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뭐든지 다시다. 그지?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고유한 자연적 존재를 만들어낸다. 학문을 통하여 상징을 수단으로 우주를 재창조한다. 예술을 통하여 육체와 영혼의 결합을 재창조한다. 셋 중 어느 하나를 나머지 둘과 관련지하고 별도로 보면 초라하고 공허하며 헛되다는 사실에 주의할 것. 노동 따로, 학문 따로, 예술 따로 하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공허하고 헛되다는 사실. 이게 지금 예술가들이, 예술가나 학자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뭐야? 예술가나 학자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응? 예술 전문가, 이게, 응? 예술 전문가이기 때문이에요. 그지? 그래서 필자가 이 교수의, 예를 들어 이 교수의 한국시 읽기에서 한 편의 시를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동안 읽는 과정입니다. 왜요? 그냥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보다 학문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시적
상상력의 힘을 응?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적 상상력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노동에 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느닷없이 비즈니스니 또는 돈벌이 이야기를 돈벌이 또는 세속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시적 상상력의 예술의 시적 상상력이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면 노동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그래요. 뭐 아유 그 뭐 우리는 초라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내가 되게 많이 들었다고. 안 초라하다고. 당신의 시를 한 편을 갖고 한 2시간 동안 분석하는데 그게 초라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왜 초라하냐고. 시 한 편에 2시간 읽어야 되는데. 그지? 그 정도에 뭐가 있어? 깊이가 있잖아. 뭐 학문의 깊이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학문의 깊이는 뭐냐? 시적 상상력의 힘이라고요. 그 시적 상상력의 힘이 뭐냐? 노동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돈벌이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걸 노동자 문화라고 표현했어요. 이때는 시적 상상력이라는 말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직 기다려야 한다 그랬죠? 내가 새로운 언어를 썼어요. 노동자 문화가 아니라 시적 상상력이에요. 응? 그 세 개를 합치는 게 바로 시적 상상력이거든요. 어? 근데 시몬 베이유는 진짜로 이제 그 노동에서 돈 벌고 성공하는 거를 시몬 베이유는 우리 경우에는 노동의 차원에서 상상력으로 성공하는 사례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없었기에 hinse처럼 단호하게 말할 수 없었죠. 사례가 없으니까. 근데 필자는 아니에요. 성공을 왜 못하냐고 한다고. 왜? 지금은 AI와 로봇을 필적할 수 있는 능력은 필적당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필적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학공간 월간지의 현재 한 40회 정도, 40회 정도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제목이 활동된 대학 교육의 핵심 과제는 과학 과목은 직접 판단하는 그런데 다른 과목은 불필요하다는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 전, 3년까지만 해도 좀 덜어서 개동하는 게 놈이 대중 언론에 회자했습니다. 얼마나 멍청한 생각을
일단은 인문학 교수라는 필요 오래전에 일단 단 한국이 얼마나 대처를 드릴까요? 인문학을 다 박사를 나눴으니 사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국가대표 잘못한 거는 사죄를 하고 이건 안 해요? 이게 더 문제인데 어떤 나쁜 놈들이 그랬는지 밝혀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필자가 탈근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채널 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1930년대의 시몬 배우가 아직 기다려야 한다고 고백한 노동, 학문과 육체와 영혼을 결합하는 재청결 예술 등 세 가지 결합의 탈근대 문화라는 이미 와 있는 미래의 비전 때문입니다. 시몬 배우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필자의 인간 경험 4단계 담론에 따라 육체 물질 차원의 노동, 정신 사상 차원의 학문과 감정 정동 차원의 예술을 결합하는 영성 차원으로 중심으로 하는 탈기도 문명이 근대사회 한복판에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탈근대 시대의 문명 창조는 주어진 것을 재창조하기입니다. 제가 아까 한번 얘기했죠. 근대의 창조가 아니라 탈근대의 재창조 방식으로 미래의 문명이 창조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근대와 국가 등 근대 제도가 아직 건재한 상황인데 일상생활에서조차 탈근대 문화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내내 말해오던 포월의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 증거가 있어요. 근대와 탈근대라는 두 시대가 병존한다는 현실의 증거는 데리다의 구명론, 예, 옛 이름, 예. 그러니까 탈근대 담론의 체계의 확립이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인데 아직 완성되지 못했죠. 이제 시작되니까. 그래서 근대 담론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와 개념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포월의 전략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애정이니 뭐 얘기했죠. 그 단어 다 제가 쭉 쓰던 단어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도 나와요. 시몬 배우 말에 나와요. 우주보다 덜 광대한 것들, 거기에는 교회도 포함되는데 이 몹시 광범위할 수 있는 여러 어, 의무를 부과하지만 그것들 가운데 사랑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습니다. 거기엔 지성과 관련된 의무도 전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봐요. 되게 재밌어. 사랑하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랬죠? 그 사랑 안 좋다는 거잖아. 근데 뭐라고 써 있어? 우리의 사랑은 좋은 거죠? 뭐야 이게? 그치? 이거 웃기죠? 햇빛처럼 공간 정체로 완성 확장되어야 하고 공간 구석구석을 균등하게 비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게 뭐야? 두 개는 반대말이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반대말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반대말이에요. 틀림없죠. 반대말이죠. 그래서 이 시몬 배우를 지금까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시몬 배우가 오래된 사람인데도 그래서 내가 지금 시몬 배우의 팔근대 그 사상가로서 자리를 잡게 해주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많죠?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빛이 이처럼 차별 없이 골고루 배분된 그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벽하에 이르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우리의 지성, 또 나갔죠, 지성. 역시 완전한 공정성을 지녀야 합니다. 여기 지성도 있었잖아. 지성과 아무런 관련된 의무도 전혀 없다. 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치? 뭐야, 이거? 그죠?
완전히 정반대되는 얘기 두 개를 이어서 했죠. 요패 작업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사랑과 지성 아니래. 요패 작업에서는 뭐예요? 엄청난 거죠. 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대요. 뭐라 그랬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벽에 이르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뭘 명했어? 사랑과 지성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의 창조적 사랑에 의해 대등하게. 여기 나왔죠? 신의 창조적 사랑. 의해 대등하게 그 존재가 지탱됩니다. 신의 식구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 자신들의 사랑을 떠나갔죠. 사랑을. 신의 사랑과 혼돈할 정도로 모든 걸 사랑해야 한다고요. 보이세요? 요거하고 요 밑하고 완전 딴 얘기죠. 그치? 딴 얘기. 이게 구명. 옛 이름을 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응? 여기까지는 뭐예요? 요거. 여기 얘기한 사랑과 지성은 근대 시대까지. 응. 응? 그치? 그리고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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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하는데 의 사랑과 사랑과 지성의 으로 옛 이름을 옛 명칭을 이름 그지? 이름을 계속 사용하며 말하는 형님 온전 응? 근데 이 시험 외에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써버렸어. 그러니까 독자들은 이제 알아서 네가 해서 알아서 봐야 돼요. 그지? 윗글에서 핵심 용어인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근대와 탈근대의 이중적 관점에서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 자신들의 사랑과 신의 사랑을 혼동할 정도로 그 모든 걸 사랑해야 한다는 탈근대 신의 친구들의 영성 차원의 사랑은 뭐예요? 근대인들의 낭만적인 열정적인 사랑과 극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음? 우주보다 덜 광대한 것들 거기에 교회도 포함되는데 이 광범위할 수 있는 수도 있는 여러 의무를 부과하지만 그것들 가운데 하나만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식민배가 주장하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강조하는 건 근대적 사랑의 차원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포함한 교회가 들어가도 더 헷갈려요. 근데 교회를 보면 근대 제도가 부과하는 사랑하라는 의무 그래서 교회를 안 좋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시몬 베이가 소망하는 탈근대적 사랑은 아닙니다. 근대 제도가 어때요? 우주보다 덜 광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봐야 군대는 국가잖아. 그러니까 덜 광대한 거란다. 이와 비슷하게 탈근대 지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벽에 이르도록 완전한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우주를 말하는 탈근대 지성은 뭐고 달라요? 대학이 대표하는 근대 지성과 뚜렷이 구분되죠.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헤매는 거예요. 뭐 잘난 대학이 나는 무슨 대학이고 나는 첨단적인 대학이에요.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대학 교육이 새롭게 돼야 되는지 대안을 못 내놓죠. 왜요? 우주를 말하는 탈근 지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탈근대 지성은 치우침 없이 포용적이어야 됩니다. 영성의 사람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십자가의 성 요한처럼 창조물 전체가 아니라면 창조된 그 무엇에도 끈으로 연결돼서 창조물 전체에만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돼? 창조된 그 무엇, 물질에도 연결되면 안 된다.
제도는 이렇게 연결되잖아. 영성은 여기에만 연결되잖아. 그지? 우리는 치우침 없이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창조물 전체가 아니라면 창조된 그 무엇에도 끈으로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이 보편성이 예전의 성인들에게는 심지어 그들의 의식 속에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도 성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성인이 되는 소리는 아니에요. 영성을 가지라는 소리지. 한편으로 오로지 신과 그의 모든 창조물에게도 돌아가야 사랑해. 다른 한편은 우주보다 작은 만물에 대한 의무에, 꼭대기로는 신하고 만나고, 꼭대기로는 신하고 같이 만나는 사랑이고, 아래로는 모든 만물하고 만나는 사랑이죠. 그녀 중에 마음속에 공정한 몫을 배분할 수 있었죠. 아치시 성 프란체스코, 십자가의 성 요한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다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시인이기도 했거든. 알고 있었어요. 시적 상상력의 힘을. 괜히 쓴 거 아니에요. 시란 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을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라고. 왜 쉬운 말이 아니면 옆집 사는 사람한테 내가 햄버거 샀는데 하나 더 갖다 준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건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을 설명하면서 주신 예에서 이웃이란 정신을 잃은 채 피 흘리며 길 위에 쓰러져 있는 헐거진 존재이며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완전한 익명의 사랑이며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보편적입니다. 근데 담론의 언어로는 설명하기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전혀 알지 못할 얘기예요. 그지? 근데 열정적인 사랑은 그 뭐예요? 개인적 사건이에요. 그지? 근데 거리를 두는 치밀함에 싸게 초연함에 치밀함, 초연함, 그죠? 열정이 아니라 초연함에 치밀한 사이로 쌓이는 우정처럼 근데 영성의 사랑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것처럼 응? 완전히 익명의 사랑이며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보편적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